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AI 빅데이터 분야의 이슈를 다루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문화 미디어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미디어 관련 학과는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꾸준히 인기과로 손꼽히고 있을 뿐더러 요즘은 미디어와 콘텐츠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주제가 면접에 출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에 문화 미디어 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 및 다른 일반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오늘 이 팀장이 다루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미디어와 관련된 시사 이슈 중 첫 번째는 문화예술인이 병역 특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있습니다. 국제음악경연대회나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을 때 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최근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하였는데 이들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훈 포장 수훈자 중 추천자에 한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1차 병역법 개정안은 이미 통과되었는데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 업적을 인정해 순수예술 분야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까지도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확장하자는 2차 병역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에서는 최근 시대상이 변한 만큼 BTS와 같이 문화창달 업적이 뚜렷한 대중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병역 의무로 인해 활동을 중단하지 않게끔 보장해야 하며 병역 의무 미이행이 아닌 대체 복무라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고, 반대 측에서는 BTS는 사적 영리 활동을 추구한 것이며 공적 동기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성과에 따라 병역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및 공정성을 무너뜨려 결국 병역 의무의 원칙까지도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제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대체 복무를 허용할 시에 대중문화예술인의 범주와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이라는 업적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지, 세 번째는 전반적인 군 복무 문제로 확대해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가 징병제와 모병제 중 어떤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네 번째로 여성 징병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숏폼 콘텐츠의 확대입니다. 숏폼 콘텐츠란 몇 초에서부터 최대 10분까지에 해당하는 짧은 길이의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틱톡 영상,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가 숏폼 콘텐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숏폼 콘텐츠의 주 소비층은 디지털 환경에 친화적인 Z세대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80% 정도가 평균적으로 평일엔 75.8분, 주말엔 96.2분 동안 숏폼 콘텐츠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길이가 긴 지루한 영상에는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압축된 정보를 담아 빠르게 이목을 끄는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상의 길이도 짧고 제작자로서의 진입 장벽도 낮아 빠르게 트렌드를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Z세대와의 특성과도 부합합니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일본 숏폼 뉴스를 제공한다거나 트위터에서도 동영상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숏폼의 물결에 탑승하려는 플랫폼들이 경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숏폼 콘텐츠의 확대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숏폼 콘텐츠란 무엇이며 인기를 얻는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숏폼 콘텐츠의 인기가 얼마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관련하여 숏폼 콘텐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챌린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네 번째로 숏폼 콘텐츠의 마케팅 활용 사례와 그 장점, 다섯 번째로 숏폼 콘텐츠의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초월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켓몬고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환경의 가상의 정보를 합성하는 증강현실 세계, 두 번째는 인스타그램에서처럼 인터넷 공간에 개인이 일상과 삶을 공유하는 라이프 로깅, 세 번째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복사해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낸 거울 세계가 있는데, 거울 세계의 예시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방문한 것과 같이 생생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구글 어스, 네이버 로드뷰와 현실 속 수많은 가게를 애플리케이션에 집합시킨 배달의 민족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과 다른 새로운 세계 혹은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는 디지털 세계인 가상세계가 있는데, 가상세계가 바로 메타버스라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떠올리는 유형으로 마인크래프트를 비롯한 다양한 게임, 제페토, 게더타운 등이 가상세계에 해당합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SNS 이용자라면 대부분이 일상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실생활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우선 시공간이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한계나 위험성을 이유로 하지 못하는 경험을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 분야에서의 기대 가치가 크며 여러 사업 분야에서도 증강현실을 접목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고, 메타버스의 아이템에 제휴기업이 제품을 노출시키며 현실 세계에서의 구매로 유도하는 등 다양한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 또한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에는 첫 번째로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성, 두 번째는 메타버스에 활용되는 주요 기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진로 분야와 관련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네 번째로 RPG 게임과 대비한 메타버스의 차별점이나 강점, 다섯 번째로 메타버스의 10대 이용자들
이용자들이 비중이 높은 이유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6번째로 카를 융이 페르소나라는 개념과 메타버스의 연계성, 7번째로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싶은 가상세계의 아이디어, 8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한계점과 그 보완책이 있겠습니다. 4번째 이슈는 망 사용료입니다. 망 사용료란 최근 동영상 콘텐츠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통신사의 트래픽 부담이 과도하기에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콘텐츠 공급자들이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통신 서비스 제공 사업자인 통신사에 금액을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아예 처음 등장한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을 입법한 사례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구글은 유튜버들에게 망 사용료법 반대 서명 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트위치는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의 화질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인터넷 트래픽은 소수의 거대 글로벌 CP에 의해서만 유발되고 있기에 이들이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망 사용료 부과 시 오히려 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거대 기업만 살아남고 새로운 서비스의 성장은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 등 망 사용료에 대한 담론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망 사용료 부과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번째로 망 사용료 부과가 망 중립성이라는 개념과 어떻게 배치되는지, 세 번째로 글로벌 CP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할 시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인지, 네 번째로 소비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 등이 있겠습니다. 콘텐츠와 관련하여서 작년의 경우 2020년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이 흥행을 시작으로 2021년 배우 윤여정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메가 히트로 인해 우리나라 콘텐츠와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오징어 게임 출연진들이 에미상 수상을 제외하고는 매우 뜨거운 화제거리까지는 없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우리나라 콘텐츠의 발전 방향성, 히트하는 콘텐츠가 우리나라 문화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국에 소개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문화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 또한 대입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